29번요. 이 문법 문제를 기준으로 요 30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중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빈칸 추론 문제거든요.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추론하는 거.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론을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근데 그 근거는 어디서 유출을 해야겠어요? 이 내용을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이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빈칸 추론 문제는 해석한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지, 이해를 잘 해야지 잘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들 풀어보셨을까요? 해석 한번 같이 해보면서 풀어봅시다. 다들 피셨나요? Every species has a certain climate requirement. 까지만 해보자면 모든 종들은 동물들이겠죠. 동물마다 뭐 조류가 있고 해조류가 있고 동식물들을 다 종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특정한 기후적인 필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필요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너무 추운 상태에서 살 수 없지만 북극곰은 추운 상태에서만 살 수 있게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잖아요. 즉 각각의 종마다 필요로 하는 그 환경적인 조건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특정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뒤에 예시를 들어주네요. What degrees of heat or cold it can endur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특정한 환경적인 필요 조건에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자면 그것, 이 동물이 어떠한 정도의 열기 혹은 냉기를 견딜 수 있는지가 이 특정한 climate requirement의 예시라고 하네요. 즉, 뭐 온도, 습도, 혹은 뭐 거기에 있는 동식물의 환경 등 모든 이 환경적인 필수 조건이 동물들마다 다르다라는 거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When the climate changes, the places that satisfy those requirements change too. 이 환경이 변화를 할 때, 기후가 변화를 할 때 그러한 조건들 을 만족시키는 장소 또한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장소도 변한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비 온 뒤 땅은 촉촉하고 비가 안 오면 땅은 사막처럼 마르고 이 기후, 날씨가 이 장소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species are forced to follow. 이 동물들은 강요를 받습니다. 근데 뭐 하도록 강요받냐면 따르도록. 무엇을 따르도록 강요받겠어요? 이러한 변화,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왜냐면 자연의 법칙이니까. All creatures are capable of some degrees of 빈칸. 즉, 그리고 이 모든 생명체들은 어떠한 종류의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응할 수 있는 건가? 하여튼 이제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내용도 쭉 읽어보자고요. Even creatures that appear immobile like trees and freckles are capable of dispersal at some stage of their life. 까지만 해보자면 심지어 immobilE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이 나무 혹은 따개비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따개비. 따개비 그 돌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따개비 혹은 나무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식물들조차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어떠한 단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그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as a seed in the case of tree or as a lover in the case of vesicles. 여기선 이 예시, 얘네가 못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삶의 특정 부분에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말해주네요. 나무의 경우에는 요 씨앗일 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따개비의 경우에서는 라바, 유충일 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즉, 나무 같은 경우 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도 햇빛이 잘 자라는 쪽으로만 가지가 뻗고, 그리고 씨앗일 때, 나무가 씨앗일 때 수분이 많은 곳으로 혹은 더 밑으로 파고드는 그런 움직이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식물, 모든 요 creatures, 생명체들이 A creature must get from the place it is born. 이 생명체는 from A to B네요. 이 컴마나 컴마 혹은 슬래시 사이에 첨가된 친구들을 삽입 구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삽입 구문의 역할이 뭐였냐면 부차적인 것들을 말해주는 거. 이 앞에 있는 것의 예시 혹은 뭐 특정 설명들을 부차적으로 삽입할 때 이 삽입 구문을 쓴다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는 부차적인 거니까 제외를 하고 읽어보자면 A creature must get from the place it is born to a place where it can survive, grow, and reproduce. 이 생명체들은 태어난 장소로부터 벗어나서 그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자라고 그리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Must get from A to B. 이 from A to B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태어난 곳에서부터 자랄 수 있는 곳으로 must get 가야만 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From fossils, scientists know that even creatures like trees move with a surprising speed during past periods of climate change. 이 화석들로부터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 같은 생명체들조차 빠른 기후 변화의 시기 동안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번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 모든 동물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각각의 종들마다 특정한 기후적인 필요 조건이 다르니까. 기후가 바뀌면 장소가 바뀌니까 이 생명체들이 장소를 이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31번의 주제였어요. 그럼 한번 빈칸을 채워 넣어 봅시다. 첫 번째.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일단 봐야겠죠? All creatures are capable of some degrees of 샬라샬라. 모든 동물들이겠죠? 특정한 정도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일단 1번 endurance, 인내심, 참을성. 인내를 할 수 있다? 뭔가를 참는 것에 대한 글은 아니었죠? 기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그런 거였으니까. 2번 특정한 정도의 움직임, 행동이 가능하다. 2번이 맞겠네요. 왜냐면 밑에서 계속 무엇이 나왔어요? 분산을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왔냐면 음, must get from the place to a place.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야만 한다. 즉 움직여야 한다.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한다. 무엇에 따라? 기후적인 필수 조건에 따라. 그래서 2번 무브먼트가 맞겠네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한번 봐봅시다. 발전. 어떤 정도의 발전을 할 수 있다.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발전 혹은 개발, 성장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transformation, 변형. 변형은 아니죠. 소통도 아니고요. 그래서 2번 행동, 움직임, 움직일 수 있다. 가 답이겠네요. 31번은 뭐 헷갈릴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러면 여기서 쓰인 문법 한번 보고 갑시다. 단어? certain은 특별한 혹은 특정한 이라는 형용사이고 climate는 기후, 날씨인데 거기에 요 이크 형용사형 접 미사가 붙었으니까 기후적인 필수 조건. 이 필수 조건을 형용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겠죠. 그다음에 이 require이라는 거는 요구하다 혹은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멘트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명사 형태의 단어구나 를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접두사 접미사 한번 해봤나요? 머리 두 꼬리 미 접은 붙다죠. 이 단어의 앞에 붙은 애를 접두사 머리 단어 앞에 붙었다. 다음 단어의 뒤에 붙은 애를 접미사. 한국 대한민국 그 한국어 문법에서도 나오고 영어에서도 나오고 모든 어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하여튼 특정한 접두사, 접미사, 특정한 역할을 하는 이런 접사들이 있어요. 혹은 특정한 의미를 가진 접사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죠.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좋고. 하여튼 그래서 이 명사형 접미사가 붙은 이 requirement는 필요, 조건 혹은 뭐 요구, 필요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what은 이제 무슨이라는 의미,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죠. 의문사가 쓰였으면은 의문문일 텐데 무슨 의문문인지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문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 의문, 직접적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너 어디야? 어디냐고 대답을 원하는 의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직접 의문들이 있고 간접 의문, 의문사가 쓰인 건 맞는데 그냥 그 의문사 절이 문장에 첨가된 것뿐인 뭔가를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닌 그런 의문문들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얘네들의 어순, 주어 동사의 순서가 달라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직접 의문의 예시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간접 의문은 그 반대니까 의문사, 동사,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 반대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음, 의문사,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네요. 왜냐면 의문사 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의문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 endure은 참다, 인내하다 의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의문사 중에서 what 혹은 which 이런 친구들은 명사와 함께 쓰여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처럼 해석이 돼요. 어떤 정도, 어떠한 정도, which part, 어떠한 부분. 그래서 의문사가 what degrees of heat or cold, 어떠한 정도의 냉기나 추위인지 여기까지가 의문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it이 주어고 can endure이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it은 무엇을 대신해 온 거겠어요? Every species겠죠? 모든 종들. 모든 종들인데 왜 it으로 받았느냐? they가 아니라 them이 아니라 they구나. 왜냐면 이 every라는 거는 모든 종들을 하나로 묶은 하나이기 때문에 every는 단수 취급을 해서 이수로 받은 것입니다. 그냥 species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같은 경우는 대명사라고 했었죠. 지시 대명사 앞에 나온 문장 혹은 단어 특정한 개념을 대신해주는 대명사 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무엇을 대신하는지 그 의미를 채워 넣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슬래시 혹은 뭐 컴마가 나오면 이 뒤에 이 앞에 문장과 관련된 말을 하겠구나. 부차적으로 관련된 예시를 말하거나 아니면 세부 사항을 설명하거나 등등 그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를 인지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climate change, the place that satisfy those requirements. 이거 대시 나왔네요. 대신 쓰임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죠? 없네. 오랜만에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접속사로서 대시 쓰일 때 접속사는 이 주어 동사가 있는 주어 동사의 의미가 있는 절과 절을 접속시켜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접속사의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하고 관계가 있는 애들을 접속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과 달리 이 관계 대명사는 관계가 있는 애들을 접속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과 관련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한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 대신 받은 자리가 빠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대세 특징과 그리고 접속사 대세 특징 부분에서 대시 나오면 무슨 대신지 이걸 꼭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대명사 혹은 지시형용사로서의 대신 앞에 나온 그것 혹은 어떠한 대상을 대신하거나 혹은 지시하거나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이 대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31번에서 쓰인 that을 보자면 that 뒤에 바로 이 동사가 나오네요. 이거 아닌데. satisfy, 만족하다. 무엇을 만족하냐면 그러한 필요 조건들, 요구들을 만족시키다 라는 거니까 누가 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는 주체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근데 누가 만족시키겠어요? 이 장소가 만족시키겠죠. 사막이 오면은 무슨 필요 요건을 가지겠어요? 따뜻한 온도라는 필요 요건을 가지겠죠. 근데 그것을 만족시키는 건 무엇이에요? 사막이라는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 뒤에 문장과 관련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원래 자리였던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얘가 주어를 대신한 거니까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이었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이거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표현들 관용 표현 혹은 수거라고 나오는 애들 숙성회 아시나요? 숙성회? 숙성됐다라는 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떠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형태로 쓰인 단어들을 수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수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관용 표현, 관습적으로 그런 표현을 이런 구조로 사용해요. 라는 걸 관용 표현이나 수거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이 비동사와 forced to 함께 쓰인 거. be forced to 동사 원형이라는 건 동사 원형 하도록 강요 받다. 이 BPP 수동태니까 강요 받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투부정사를 따라오도록 강요 받다. 뭐하도록 부사로서 투부정사가 부사로서 쓰였네요. 그리고 force to, force와 to는 항상 같이 쓰여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았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orce to는 항상 같이 씁니다. 비슷한 예로는 want to, 난 무엇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쓰였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굳어진 거예요. 숙성이 된 거죠. 그 다음 이 capable, able이 붙으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can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be capable of, be able to 둘 다 뭐뭐 할 수 있다, can,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관용 표현입니다. be capable of 명사, 명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be able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can으로 그냥 바꿔버려도 돼요. All creatures 여기는 can으로 바꿀 수는 없겠네. can have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able이 붙으면 뭐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움직임, 어떠한 정도의 움직임을 할 능력이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 degree라는 거는 정도 혹은 도를 의미해요. 정도. 어떠한 정도나 도. 도는 17도 할 때 그 도입니다. 온도, 도, 무슨 하여튼 모든 것의 정도를 이 degre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degree는 정도, 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대시 나왔죠? 요 대 한번 뭔지 생각해 볼까요? 뒤에 appear, 나타나다. 근데 무엇이 나타나는지 나타나는 주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얘도 결국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겠네요. appear immobile,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다. 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 나무나 땅잎이 같은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과 관련된 creatures라는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의 자리인 원래 자리인 주어가 빠졌으니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겠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원래 주어가 누구였으니까 이 선행사가 원래 주어였으니까 수일치를 이 선행사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rystals,니까 appears가 아니라 appear 단수 복수 형태의 현재 동사로 써줬죠. 그 다음 모바일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미 붙었으니까 X, 노의 의미, 아니다, 반대 의미 인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튼 그래서 이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혹은 접미사, 특정한 역할을 하는 접두사랑 접미사, 그런 접사들을 잘 알고 계세요. 여기 또 나오죠. Be capable of A. A를 할 능력이 있다. A를 할 수 있다. 이 dispersal은 분산이라고 했는데 분산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구슬이 한 뭉땡이 들어있는데 그 뭉땡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슬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dispersal은 퍼지다, 분산하다. 멀리 움직여 나아가다 등등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왜냐면 전치사 of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니까. 근데 어떤 단계에서 그들의 삶의 어떤 단계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특정 단계에서 모든 생명체들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로는 예시를 들어주죠. In the case of A라는 거는 A의 경우에 A의 상황 혹은 경우.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한국에서도 그렇게 쓰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라는 건 상황이나 경우 혹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라바, 그 빨간색, 노란색 지렁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그 라바? 얘네가 뭐예요? 유충들이잖아요. 나비 유충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 상태인 애들이 라바니까 이 라바는 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체가 되기 전의 상태를 유충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must, can, will 이런 애들을 조동사라고 했었죠. 동사의 앞에 쓰여서 그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will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고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그 다음 이 must는 뭐뭐 해야 된다 하는 의무의 의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must get 라는 거는 가야 한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면 must get from A to B. from A to B는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태어난 장소에서부터 그것 유충이 생존하고 첫 번째로는 생존하고 두 번째로는 자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산할 즉 번식할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환경이 어찌됐든 바뀌니까 장소도 바뀌어야 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삽입구문을 제외하면은 구조가 정확히 보이는데 이 삽입구문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삽입구문을 제외하고 먼저 본
주된 이 절부터, 주된 문장부터 해석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장소가 뭐냐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네요. Often occupied by its parents.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종종 점유된 장소.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태어난 장소. 태어난 장소는 당연히 부모가 나를 낳은 장소겠죠? 하여튼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성장을 하고 자라날 장소로 가야만 한다. 라는 거니까. 여기서의 place, the place where 이거는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언제 쓰인다라고 했었죠? 관계부사는 이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너무 이제 생소해가지고 이거를 관계부사로 바꿔서 관계 있는 문장에 대한 부차적인 where 어딘지 장소 부차적인 장소나 when 부차적인 시간이나 why 부차적인 이유 부차적인 방법 how 등을 나타내주는 게 바로 관계부사의 특징이라고 했었고 관계부사는 선행사 관계부사 둘 중 하나만 써도 되고 뭐 둘 다 써도 되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행사가 the place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로 받았겠지만 이거를 뭐 when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절에 요 동사들이 다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동사가 나왔으면 시제일치, 수일치, 동사인지, 문법일치 병렬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의 형태를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survive로 다 현재형으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동사의 원래 형태로 다 수일치, 시제일치까지 잘 연결을 시켰네요. 그다음에 이 조동사 뒤에 동사가 올 텐데 그 동사의 형태는 항상 동사 원형이어야 합니다. can survive to, can surviving, can to survive 이런 변형된 형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점. 이게 그냥 규칙입니다. 그다음 fossils. 가끔씩 이제 문제 풀다가 너무 모르겠는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 한국어로도 진짜 처음 봐. 그런 단어들은 양심상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밑에 뜻을 줘요. 그래서 만약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밑에 이게 뜻이 나오진 않았는지 참고하면서 보는 것도 좋겠죠. 왜냐면 이제 시험 볼 때는 밑에를 볼 여유가 없어요. 밑에를 볼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항상 밑에 뭔가 있는지 봐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이 단어 보기 전에 여기 구조를 안 보고 왔구나. 관계 부사 the place where it is born, the place it is born 여기 the place와 it is born 사이에는 이 관계부사 where이 생략되어 있겠고 이 where은 전치사 in과 관계대명사 위치가 함께 쓰인 것을 관계부사로 바꾼 것이었겠네요. 어떠한 과정으로 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구조도 알고 그리고 해석도 잘 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단어 bear, bore, bone. bear은 참다. 뭐 비어 맥주 혹은 곰이란 뜻도 있지만 bear은 동사로서의 의미는 참다예요. 참다. 혹은 마음속에 품다. 뭔가를 품는다는 건 뭐죠?
임신하다. 하여튼 비열은 뭔가 마음속에, 몸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끙끙 앓고 있는 거면 참다. 이겠고, 아이를 가진 거면 임신하다겠죠. 낳다. 임신하다. 그래서 이 bear이란 동사의 3단 변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3단 변화는 bear, bore, born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 born이 나왔죠? 비동사 PP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건 수동태예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ear, 낳다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인 태어나다. 태어나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태어날 능력이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힘줘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 낳음 당하다 이런 건 없으니까 태어나다로. 그럼 여기서도 이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사용됐네요. 분사가 뭐라고 했었어요? 동사의 형태를 ing나 pp로 바꿔서 얘를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바꾸는 걸.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걸 이 분사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occupy라는 거는 원래 차지하다, 점유하다라는 동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pp 형태가 붙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해석해보자면 그래서 그것의 동물의 부모에 의해 종종 점유된 것이 태어난 장소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이 the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이 과거 분사가 쓰였네요. 그래서 분사가 나오면 일단 이게 능동음인지 수동음인지 의미 살려서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꾸며주는 명사가 뭔지 또 잘 인지를 하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요 reproduce, re는 다시 하다. 순환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이고요. 그 다음 produce는 만드는 거, 생산하는 거, 혹은 작곡하는 거, 작사하는 거를 다 이 produce라고 하거든요. 만드는 것을. 그것에 re가 붙었다는 건 다시 만드는 거이겠죠? 근데 동물에게 있어서 다시 만드는 건 뭐예요? 이제 번식하는 거죠. 번식하는 거. 나 말고 다른 나의 아이를 만드는 거. 다시 만드는 거. 엄마가 나를 만들고 내가 다시 나의 아이를 만드는 거. 즉 여기서의 reproduce는 번식하다, 생, 음,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rom fossils, 화석들로부터 과학자들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know는 알다도 있지만 발견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실이냐면을 대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대시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뒤에 문장을 보니까 심지어 이러이러한 생명체들조차 움직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주어 동사가 완벽하네요. 뒤에 문장 관련된 앞에 선행사도 없고요. 그럼 이건 그냥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시켜주는 접속사 되시겠네요. 그리고 이 접속사 대신 이 절을 명사로 만들어야죠. 명사로. 심지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게 이 접속사 대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명사처럼 해야겠죠? 그 다음 아까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 수동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나오네요. ing한테.
그럼 얘는 능동 혹은 진행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어떤 속도로 움직이냐면 놀라운 속도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속도로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놀래키게 하는 그런 정도로 빠른 속도라는 거니까 surprised가 아니라 surprising이겠네요. 왜냐면 surprising은 놀랍게 하는 이고 surprised는 놀랍게 된 논란이니까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다르니까 해석할 때 조심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죠. 동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while이라는 접속사 또 during이라는 전치사와 똑같은 뭐뭐하는 동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네 둘이 다른 점이 뭐냐면 while 접속사 절과 절을 접속시켜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와 함께 쓰여요. 하지만 듀어링은 전치사 앞전 위치치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이 똑같으니까 while로 선생님이 바꿨을 때 문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그걸 물어보면 틀리다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while은 접속사고 during은 전치사니까. 동사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전치사 자리에도 접속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다음에 past는 이제 과거에 반대? present는 선물의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 현재가 선물이니까 외우기 쉽겠네. present는 현재의, past는 과거의, 미래는 future. back to the future 아시죠? 그래서 미래는 future. 근데 과거에 무엇이냐면 과거 past periods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과거의 기후 변화 시기. 동안의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이 나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면 이 나무 태를 보면 되거든요. 이 옆으로 뻗어나간 거, 성장한 것도 어찌됐든 나무가 움직인 거니까. 그중 이 과학자들이 나이테를 분석해 봤을 때 나이테가 찐하고 많은 그런 시기에는 어땠냐면 이제 날씨가 기후가 좋았던 거예요. 기후가 좋으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리고 더 넓게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이제 기후가 안 좋은 춥고 그리고 영양분도 없고 그런 시기에는 이제 나무태가 아주 얇고 조금밖에 없었겠죠. 하여튼 심지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들조차도 다 뜯어서 과학자들이 봐보니까 움직였다. 근데 무엇에 따라서? 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이 periods라는 거는 기간, 시기 등등을 의미하는 명사예요. 명사. 단어마다 명사로서의 뜻이 있고 동사로서의 뜻이 있고 뭐 부사로서의 뜻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품사마다 그리고 뜻마다 그 의미를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31번은 좀 짧았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잘 보내고 오셨으니까 이제 2월부터는 준비를 조금 학교 갈 준비? 학교에서도 이제 다 문법 같은 거 나갈 거 아니에요. 영어 수업 때. 그때 조금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숙제도 잘 해주세요. 다들 숙제하는 거 까먹은 거 아니죠?